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늦게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절대로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공정하게 사다리 타기를 해서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발표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앞에서 많은 분들이 너무 좋은 발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적당히 부담이 듭니다. 저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엘라스틱 옵서버빌리티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고요. 제 이름은 김종민이고 엘라스틱에서 데벨로퍼 어드보킷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똑같은 얘기를 좀 말씀을 많이들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 observability라는 단어도 저도 이제 이게 유행을 한지 뭐 얼마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observability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지금 쓰이고 있고 많은 그 기업이나 조직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나와 있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세상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고요. 저희 그 엘라스틱에서는 제 observability를 저희가 이제 그 수집하는 그런 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observability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보고 있는데 로그 그리고 매트릭 그리고 트레이스 데이터들을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생성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이제 웹서버에서 찍는 로그가 있는데 웹서버에 어떤 사용자가 접속을 했을 때 그 사용자가 접속한 뭐 IP 주소라던가 사용자가 요청한 그 요청 메시지라던가 아니면 그 사용자가 가지고 그 접속하는데 사용했던 이제 브라우저라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디바이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찍힐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그 직접 이제 디스크에 기록을 하는 그런 정보이고 이제 사람이 그 개발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이제 로그를 어떤 식으로 남길지를 이제 그 자유롭게 좀 조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된 이제 타임스탬프를 보면 이게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고 특정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으로 이것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청사진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 이제 로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로그를 남기는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별로 또 다르고 그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로그를 찍도록 이제 수정하는 그 개발하시는 분들의 또 이제 취향에 따라서 또 어떻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 로그 같은 경우는 포맷을 어떻게 공통적으로 남기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이것들을 observability에서 활용을 할 때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이 있는데요. 매트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죠. 주기적으로 특정한 값을 이제 측정한 데이터인데 가장 뭐 좋은 예는 10초마다 이제 매트릭을 수집을 해서 그 10초마다 그 사용되고 있는 호스트 머신의 뭐 CPU 사용량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뭐 디스크 스페이스가 얼마나 남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렌드와 이제 이력 같은 것들을 보는데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시간들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뭐 10, 20, 30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간격으로 이제 매트릭이 찍힌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트릭은 대부분 이제 수치 데이터, 뭐 숫자 데이터를 좀 많이 내포를 하고 있죠, 주로. 그리고 이제 그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남긴 메시지보다도 뭔가 키워드 값으로 되어 있는 이런 정확한 어떤 그 값들, 그런 값들을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트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로그보다는 좀 용량은 좀 적은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특정 주기 안에 있는 뭐 이상치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것들을 이제 수집을 할 때 뭐 애그리게이션을 해서 평균치를 볼 때 이런 것들이 하나가 튀는 값 같은 게 묻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처럼 만약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서버리스 환경에서는 이런 값들이 이제 다른 평균의 함정에 의해서 이제 좀 왜곡되는 그런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트레이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또 많이 말씀하신 텔레메트리 데이터도 이제 이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트레이스 데이터는 보통은 이제 APM 솔루션들이 수집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 안에 이것도 이제 APM 코드를 삽입을 해서 애플리케이션 코드 안에서 일어나는 단위의 활동을 기록하는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그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 어느 위치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를 분석하게 하는 매우 상세한 정보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게 이 트레이스 데이터고 그렇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이제 로그랑 매트릭을 다
뭐 합친 그런 데이터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굉장히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은 앞에서 보셨던 듯이 그 트레이스 데이터를 이제 앞에서부터 끝까지 추적을 하게 되지만 그 안에서 정말 그 다양한 내용들을 다 내포하기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딜다운해서 들어가는 그 인스트루먼트 과정을 또 다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과 스팬에 대해서는 앞에서 너무나 많이 잘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완전한 옵서버빌리티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로그랑 매트릭, 트레이스 같은 요 데이터들을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서비스별로 이제 남기는 것들이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이제 프론트엔드 서버나 백엔드 서버 같은 경우 애플리케이션 서버 안에 이제 APM을 이용을 해서 트레이서를 수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과 뭐 하드웨어 OS 같은 것들은 이제 로그 데이터나 매트릭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 저장소 같은 데서도 그런 데이터들을 그 로그나 매트릭 데이터 같은 걸 수집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애플리케이션 그 구석구석에 여기저기서 이제 계속해서 수집을 해야 되고, 그 방대한 내용들이 이제 다 합쳐져서 이제 이런 옵서버빌리티를 완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스 데이터는 보통 처음과 끝이 있죠. 처음과 끝이 있는데 그 처음과 끝을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일련의 서비스가 실행이 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 이런 경우, 뭐 응답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지만 뭐 오래 걸렸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찾아서 실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 내지는 이제 응답이 정상적인 응답이 아니라 뭔가 오류가 생겼을 때, 어디선가 실패를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또 찾아서 보는 그런 과정이 또 있을 수가 있겠죠. 보통 이제 하나의 트랜잭션도 이제 몇 개의 스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냥 하나의 명령이 뭐 서너 개의 뭐 메서드 정도로 이제 호출을 하는 그런 스팬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지금처럼 이제 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굉장히 이제 범용적으로 활용이 되고, 또 이런 서버리스 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용이 되고 하다 보니 이제 하나의 트레이스에서도 그 트랜잭션이 정말 그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들을 넘나들면서 이렇게 그 실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아까 보셨던 이제 로그라든지 매트릭이라든지 이런 트레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과거에는 다 막 이렇게 막 따로따로 수집을 했었죠. 로그 보는 시스템 따로 있었고, 뭐 APM 시스템 따로 있었고, 매트릭 보는 시스템 따로 있었고 이랬는데, 사실 그 오늘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수모로직과 뉴렐릭과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이제 그 굉장히 좋은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는 저희가 이제 엘라스틱이 뭐 몇 해 전만 해도 저희 장점이라고 많이 떠들고 다니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엘라스틱 서치라는 검색 엔진을 시작으로 만들어진 솔루션이지만, 그 엘라스틱의 가장 그 특징 중 하나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를 한 저장소에 모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로그 데이터나 매트릭 데이터, APM 데이터 같은 거를 이렇게 한 장소에 모아서 하나의 뭐 대시보드로 구현을 해서 한눈에 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옵서버빌리티 외에 예를 들면은 이제 서비스,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서비스 매출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뭐 마케팅 이벤트 데이터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이제 한 군데로 모으면서 실제로 그 APM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비스에 어떤 부하가 생겨서 이제 응답 속도가 느려졌을 때 매출은 어떤 악영향이 생겼나 이런 것들까지 뭐 같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잠재성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좀 엘라스틱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들을 다 여러 가지로 이제 따로 분석하고 로그 분석 따로 하고 매트릭 분석 따로 하고 이랬었는데, 이것들을 이제 그 매출 데이터랑 회계 데이터랑 이런 것 따로 분석하고 그랬는데, 이것들까지 이제 다 아울러서 하나에 볼 수 있는 하나의 윈도우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좀 그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 엘라스틱 서치에 대해서는 다들 뭐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못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엘라스틱 서치는 이제 원래는 검색 엔진으로 시작을 했어요. 검색 엔진으로 시작을 했고, 여기에 이제 그 엘라스틱 서치가 검색 엔진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다른 뭐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여기에 좀 합류를 하면서 로그스탯이랑 비츠는 이제 수집기고요. 데이터를 수집하는 엣지단의 수집기고,
키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엘라스터치 안에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시각화 도구인데 이것들을 이제 다 엘라스틱사가 인수를 하면서 그 하나의 스택을 마치 하나의 솔루션으로 저희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엘라스틱사가 개발한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는데 그 애플리케이션들을 현재는 엘라스틱사에서는 3개 정도의 솔루션으로 크게 구분을 지어서 지금은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엘라스틱 엔터프라이즈 검색이고요. 이제 검색에 있는 부분들은 다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옵서버빌리티 그리고 시큐리티인데 사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시큐리티 쪽에 제일 많이 좀 힘을 싣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회사들도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 회사들도 많이 인수를 했고 이제는 뭐 엔티바이러스까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수준으로 지금은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검색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웹 서치라든지 애플리케이션 서치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뭐 크롤러가 내 애플리케이션을 다 그 데이터를 긁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검색 엔진을 하나 넣을 수 있는 이런 코드 같은 것들을 따준다든가 이런 솔루션들을 이제 엔터프라이즈 검색에 만들고 있고요. 근데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옵서버빌리티 안에는 이제 로그 그리고 매트릭 APM 그리고 뭐 그 업타임을 이제 가동 시간 같은 것들을 체크하는 이제 업타임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뭐 유저 익스페리언스 애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엘라스틱 옵서버빌리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엘라스틱 옵서버빌리티의 가장 큰 목적은 뭐 mean time to repair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데모를 저도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뭐 잘 해야 될 텐데 제가 처음부터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널리 쓰고 있는 데모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그 엘라스틱에서 저희가 이제 데모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은 예제가 있는데요. 그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만들어 놓은 마이크로 서비스 데모가 있어요. 온라인 부티크라는 게 있는데 이걸 엘라스틱에서 좀 저희가 커스텀을 해가지고 힙스터 패션이라는 샵으로 저희가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는 잠깐 줄여서 사이트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엘라스틱에서 예제로 만든 사이트인데 그냥 일반적인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그 다양한 프로덕트들이 있고 안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카트에 이런 것들을 담으실 수가 있고 카트에 담아서 이렇게 이제 오더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이커머스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아까 그 힙스터숍 원래 사이트에 잠깐 들어가 볼게요. 원래 코드에 가보시면은 여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예제인데요. 굉장히 쉽게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뭐 필요하시면은 한번 보시고 여기에 이제 뭐 고로도 되어 있고 C샵으로도 되어 있고 Node.js, 파이썬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각자 다른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엘라스틱을 가지고 제가 옵서버빌리티를 할 건데요. 옵서버빌리티의 이제 기본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알림을 받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슬랙에서 메시지가 나왔어요. 일단 아키텍처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아까 그 애플리케이션인데 거기에 프론트엔드 앱이 있고 뭐 프로덕트 카탈로그가 있고 체크아웃 서비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엘라스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 수집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엘라스틱 APM 수집기가 있고요. 매트릭 bit이 있고 파일 bit이 있고 그러니까 파일 bit은 로그를 수집하는 거고 매트릭 bit은 매트릭을 수집하는 거고 APM은 그 트레이스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또 엘라스틱 에이전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통합을 해서 또 새로운 그 수집기를 또 만들고 있거든요. 보시면 이 모든 서비스들은 지금 쿠버네티스 안에 돌아가고 있는데 쿠버네티스 데이터도 파일빗이랑 매트릭이 쿠버네티스의 그 매트릭을 수집을 하고 있어요. 로그와 매트릭을 수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애드 서비스나 로그드 제너레이터 서비스 그리고 레코멘데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APM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APM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것들이 이제 엘라스틱으로 다 수집을 돼서 엘라스틱 옵서버빌리티에서 구동이 되고 있어요. 자, 어느 날 엘라스틱 옵서버빌리티에서 알림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High mean transaction duration 해가지고 애드벌트 서비스에서 트랜잭션 시간이 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다라는 알림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그 알림을 당연히 이제 알림을 보낼 때는 거기로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같은 것들을 같이 보내겠죠.
같이 보냈을 때 여기에는 이제 APM의 서비스 맵을 먼저 볼 수 있는 이런 화면으로 그 리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힙스터 앱이 구동되고 있는 이제 프론트엔드 그리고 프론트엔드 럼, 프론트엔드 노드, 럼은 이제 리얼 유저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실제로 그 사용자들의 클라이언트에서 수집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고요. 그리고 이제 체크아웃 서비스는 고로 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이메일 서비스, 파이썬으로 되어 있는 이메일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고 단넷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애드버트 서비스라는 것이 지금 빨간색 테두리가 되어 있죠. 이게 자바로 되어 있는 서비스인데 여기에 지금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알림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그 이 알림을 보고 한번 그 서비스를 한번 볼 건데 엘라스틱에도 이제 그 어노멀리 디텍션을 할 수 있는 머신러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노멀리가 뭔지, 그러니까 이상 징후가 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어노멀리에 들어갔더니 뭔가 이렇게 삐쭉삐쭉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엘라스틱에서는 이제 머신러닝이 학습한 데이터로 여기에서는 이제 정상적인 범위를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요. 이제 데이터가 뭐 트렌드가 바뀌면은 이 학습을 계속 해가지고 이 정상적인 범위도 스스로 고칩니다. 근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이런 어노말리들이 이제 계속 감지가 되고 있어요. 감지가 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어떤 서비스에 하이 듀레이션 트랜잭션이 지금 APM 서비스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어노말리 이 머신러닝 엔진이 아까 그 슬랙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서비스 맵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서비스 디테일을 한번 볼게요, 이번엔. 자, 서비스 디테일을 봤더니 여기 아까 그 어노말리에서 보셨던 이런 트랜잭션이 살짝 켜는 게 보이는데 여기 앞에 뭔가 그 작업팀에서 애노테이션을 해놓은 게 있어요. 버전 1.8.0으로 이때 그 서비스 이 시스템을 그 업그레이드한 작업이 있었어요. 이때 디플로이가 한번 된 거예요. 근데 디플로이 된 이후로 뭔가 계속 이렇게 오류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디플로이랑 영향이 있는가 한번 이제 보고 싶기 때문에 한번 여기 뷰 코렐레이션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렐레이션을 한번 보면은 여기에 실제로 그 서비스 버전이라고 하는 거를 이 코렐레이션이 찾아줬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서비스 버전이라고 한 걸 살짝 그 이런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보면은 위에 그래프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파란색은 이제 모든 버전에서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죠. 전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트렌드예요. 근데 이 빨간색은 버전 1.8에서만 보여지는 트렌드예요. 그래서 그 서비스 버전이라는 필드 값이 보여지는 트렌드예요. 그래서 여기 필드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게 99% 퍼센타일인데 50%로 하면은 뭐 호스트 IP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99% 그 100분이 99%의 이상이 있는 애들을 찾았을 때 이 서비스 버전이라는 게 바뀌었을 때 서비스 버전이 1.8.0이라는 애가 다른 서비스 버전과는 뭔가 좀 다른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걸 이제 이 커렐레이션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엘라스틱이 이 검색 엔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시그니피컨트를 검색하는 기능을 좀 응용을 해서 만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봐야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트랜잭션을 한번 볼게요. 자, 트랜잭션을 봤더니 이제 애드벌트 서비스, 이제 자바로 된 애드벌트 서비스고 지금 쿠버네티스 안에서 돌고 있는 이 서비스 이제 트랜잭션을 봤는데 자, 여기에 힙스터 애드버트 gets as라는 이 성능을 한번 봐야겠네요. 자, gets as를 봤을 때 여기에 레이턴시의 디스트리뷰션이 쭉 보이는데 보통은 400ms에서 500ms 정도가 가장 그 트랜잭션이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들이 요청했을 때 응답하는 속도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3000ms 이상이 걸린 요청이 있습니다.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요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힙스터스의 게스에즈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대체 뭘 했길래 이제 3000ms 그러니까 거의 3초죠. 이 명령을 하나 호출하는데 3초까지나 걸렸는지 이제 보려고 했을 때 이것만 봤으면 저희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전체 트레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뷰 풀 트레이스를 한번 봤더니 자, 프로덕트 아이디라는 URL이 나왔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URL이 뭐냐면은 아까 힙스터숍에서 그 프로덕트를 하나 클릭했을 때 이 프로덕트에
그 아이디, 그러니까 요 프로덕트가 보여지는 상세 페이지, 이 페이지가 열릴 때 뭔가 이런 그 오래 걸리는 트랜잭션이 하나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쭉 보면은, 자, 네, 그때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면은 한번 프로덕트 아이디가 요청되는데 4,800ms나 걸렸고, 이 중에서 이거는 이제 그 프론트엔드 럼이에요. 그 프론트엔드 램, 그러니까 사용자의 그 브라우저죠. 브라우저에서 호출을 한 것이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노드를 호출을 했고, 여기네요. 그리고 요 갈색은 애드벌트 서비스,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자바로 만들어진 애드벌트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 4천 몇백 초 중에서 3,800ms가 그 실제로 이 애드벌트 서비스 3,300ms 정도 애드벌트 서비스에서 지금 지연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지금 뭔가 확실하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보시면은 얘가 이제 어떤 또 서비스를 호출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 처음에 서비스에서 봤듯이 지금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호출하는 서비스가 다 달라요. 근데 한 서비스가 실행이 됐을 때 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호출하고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호출을 하는 게 이렇게 그 한 APM 화면에서 이렇게 다 연결지어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에 뭐 이제 그 포스트그레스QL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어떤 쿼리를 날렸는지까지 이런 식으로 다 지금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로그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로그를 여기서 또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옛날에 이제 파일에서 그 테일 다시 F 했던 그 느낌으로 이제 로그를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봤더니 여기에 프로덕트 아이디를 했을 때 뭔가 이제 로그가 많이 나오고 있죠. 요 로그를 그 인베스티게이트 하기 위해서 다 추적하기 위해서 한번 자 잠시만요. 팟이 나와야 되는데 팟이 안 나오네. 다시 한번 트랜잭션 아이디로 돌아가서 아까 그 서비스를 다시 보겠습니다. 애드월트 서비스에 가가지고 자 다시 한번 다시 처음부터 갈게요. 제가 지금 길을 잃어서 APM에서 서비스 맵에서 자 여기 문제가 있던 것들을 추적을 하고요. 서비스 디테일을 추적을 하고 자 서비스 팟을 보시면은 이렇게 CPU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타입 서비스에서 트랜잭션으로 가야죠. 참 트랜잭션에서 액션 getAs에서 자 여기 오래 걸렸던 거에서 자 여기 팟 로그스를 보겠습니다. 팟 로그스를 보면은 이 쿠버네티스 UID가 이제 실행됐던 이것으로 이제 그 로그를 이제 좀 줄여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실제로 이 팟 로그스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봤을 때 아이템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가 됩니다. 아이템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데 보시면은 아이템이 캐시에 추가가 될 때마다 점점점 늘어나요. 아이템이 캐시될 때마다 점점점 늘어나고 여기에 이제 뭐가 문제가 있을 때 어노멀리를 다시 한번 어노멀리의 힘을 빌려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애드벌트 서비스 로그에 문제가 많죠. 그리고 그 문제들 중에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에러가 있어요. 자바 랭귀지 아웃 오브 메모리 액세스 에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러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펼쳐가지고 이거를 다시 자 아까의 그 힙에 돌아가서 힙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제 아웃 오브 메모리 자바 힙 스페이스 오류가 이런 식으로 좀 그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그들을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검색 기능을 이용을 해서 찾을 수가 있고요. 엘라서치가 이제 검색 엔진으로부터 이제
생긴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컨텍스트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자바 힙 스페이스 오류가 났을 때 이 위에 캐시의 아이템이 엄청 많이 쌓였어요. 엄청 많이 쌓이면서 이것이 캐시가 풀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를 일으키면서 이 서비스가 죽어버린 거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은 에드월트 서비스에서 이제 JVM을 한번 보면은 에드월트 서비스 팟을 봤을 때 이제 그 시점이에요. 중간중간 한 번씩 이 캐시를 반납을 하지 못하고 캐시 안에 아이템을 계속 쌓아두기만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가 1.8 버전이 릴리즈 됐을 때 뭔가 1.8 버전에서 개발된 프로그램 중에 이 캐시를 반납하는 것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에드월트 서비스에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찾아가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서 이제 고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엘라스틱에서 뭔가 APM과 로그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몇 가지 더 이제 observability에 있는 기능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지금 보여드린 로그랑 매트릭 외에도 이제 업타임이랑 유저 엑스피리언스 같은 게 있는데요. 매트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호스트라던가 아까 보셨던 이제 쿠버네티스 팟이라던가 이런 단위로 이것들을 이제 또 구분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간단한 뷰가 있고요. 업타임이 굉장히 재밌는 건데 저희가 이제 가동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동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계속 서비스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각각의 서비스로 제가 핑을 보내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핑을 보내서 서비스들이 지금 계속 가동 중인지 아닌지를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프론트엔드 JS 같이 이제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은 이 서비스가 지금 얼마나 핑 응답이 이렇게 제대로 오고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핑을 보낼 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쭉 봐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어느 화면에서 이제 어느 유저네임과 어느 패스워드를 치고 어디에 들어가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화면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를 이제 스크린샷까지 찍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서 뭐 잘 나오는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재밌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저 엑스페리언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APM 데이터는 서버 쪽에 서비스 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 쪽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리얼 유저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실행되고 있는 실제로 브라우저 레벨에서 실행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또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사용자가 이 화면을 열 때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체크를 해가서 페이지가 열릴 때 평균적으로 이제 983ms 정도가 뭐 1초 미만으로 걸리니까 뭐 나쁘지 않고 백엔드에서는 8ms 정도 걸리고 프론트엔드에서 이제 975ms 정도가 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보여줄 수가 있고요. 이런 럼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각각의 뭐 위치별로 지역별로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나라에서 파키스탄인가요? 파키스탄에서는 지금 서비스가 열리는데 한 12초 정도가 걸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서비스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파키스탄 쪽에 있는 뭐 통신사의 뭐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업타임에서 자 프렌졸니에 보시면은 여기에 퍼포먼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페이지를 열기 위해서 이 업타임 핑을 때리는 이 프로세스가 이걸 열었을 때에 얼마나 이 각각의 시간이 걸렸는지를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관점에서도 이것들을 측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보통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를 열었을 때 볼 수 있는 화면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이지 실제로
서비스 개발자들은 보기가 쉽지 않은 화면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수집을 해서 이렇게 보면서 어느 CSS, 어느 JPG, 어느 것들을 이제 다운로드할 때 얼마큼 시간이 걸렸는지도 이런 것들까지 이제 기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다양한 것들을 이제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옵서버빌리티에서는 저희가 수집해야 될 데이터들이 굉장히 정말 많아요. 뭐 이제 데모 시나리오는 이 정도인데 제가 따로 이제 그 매진말 슬라이드를 이제 못 만들었는데요. 데이터를 이제 수집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아까 보셨던 로그, 매트릭, 그리고 APM도 각각의 서비스별로 필요한 경우는 이제 사용자 클라이언트에서까지 이렇게 수집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놓고 수집을 할 때 결국에는 이거를 완전한 observability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굉장히 이제 통합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엘라스틱서치의 강점이 검색 엔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이렇게 집계하고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열하는 그런데 좀 나름 큰 강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색 엔진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observability 쪽에도 지금 굉장히 잘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이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조금 횡설수설하다가 네, 끝난 것 같은데 예, 제가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평소에 거의 잠잘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좀 잠을 일찍 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는데 자, 혹시 질문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늦은 시간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지금 올라온 게 있는데 대략 몇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축이 된 건가요? 하셨는데 아까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 APM 쪽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네요. 네. 11개로 지금 구현되어 있고요. 트레이스 아이디를 필터링 걸어서 네, 로그를 볼 수가 있죠. 트레이스 아이디도 아까 저 로그에 자, 여기서 뭐 바로 보실 수는 없는데 잠시만요. PM에서 아까 애드월트 서비스 가보시면은 각각 트랜잭션별로 이제 트랜잭션 아이디가 있겠죠? 트레이스 아이디가 있겠죠? 요거를 봤을 때 트레이스 로그 이렇게 하면 이제 트레이스 아이디로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지금 검색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검색창에 검색 조건이 없으면은 이제 수집하고 있는 로그를 날로 그냥 다 보여줘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찾을 수 없잖아요. 그냥 바늘 찾는 곳에 모래앗을 흩뜨려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트레이스 아이디가 이제 어떤 것인지 이런 식으로 좀 줄여가지고 이제 이 검색 조건에 맞는 이런 로그들만 보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인베스트 하기 위해서 여기 이게 실행되는 호스트 정보만 보거나 여기에 돼 있는 이제 컨테이너 정보만 보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로고를 이런 식으로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보이는 화면은 똑같아요. 화면은 똑같은데 여기에 이제 쿼리에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조건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돼서 이제 이 화면으로 이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옵저버빌리티 키바나 사용에 대해서도 예. 뭐 저희 엘라스틱 자체적으로도 하는 웨비나가 굉장히 많거든요. 나중에 예, 엘라스틱 저희가 잠시만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 페이스북에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셔가지고 남겨주시면은 거기에 저 뉴스레터 같은 거 받으실 수 있는 연락처를 알려드릴게요. 네. 네. 뭐 그렇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너무나들 들어주시느라 뭐 거의 안 나가셨는데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좋은 시간, 또 좋은 기회 마련해 주신 서벌리스 비더 운영자분들께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